자, 잘 쉬셨죠? 예, 인감증명서 보도록 하죠. 222페이지에 53번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감의 경우는 정리한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인감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제출하는 것이 내용이고,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원칙이 공동이죠. 공동일 때 의무자가 내는 것이고, 내긴 내는데 전자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가 없고, 서면 등기일 때만 인감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 신청은 왜 인감 안 낼까요? 인감 안 내는 이유는 공인 인증서 그게 아닌데, 인감을 내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하면 답은 바로 나오는데,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찍은 도장이 본인 인감이 맞나 확인할 목적으로 인감을 내게 했는데, 전자신청은 도장 찍는 경우가 없으니까 인감증명 안 내는 겁니다. 아닌가? 예, 그래요. 자, 인감에게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고, 발행일로부터 3월 내걸 요하고, 기간 따지는 방법은 민법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 될 것이고, 용도의 경우는 부동산 매도용만 용도가 정해져 있고, 매도용이라는 얘기는 원인이 매만 대상으로 할 것이며, 교환이나 증여 매도용은 필요 없습니다. 매도용 인감을 떼게 되면 이제 매수인을 기재하고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용밖에 없다는 얘기는 매매계약을 퇴직하려고 인감 떼놓은 게 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경우, 계약 깨져버린 경우는 저당권 등기할 때 이 매도용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저당권 등기할 때 매도용 사용할 수 이건 있고, 저당권으로 기재한 인감을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가등기할 당시에 매도용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있고, 가등기를 매도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저당권을 가등기에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용도의 뜻이에요. 매도용이 다른 용도로 내려올 수는 있고, 다른 용도가 매도용 될 수는 없고, 매도용이 아닌 것끼리는 용도가 다르다고 등기를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인감을 내는 경우가 법에 7개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인감을 가져와라가 첫 번째 규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정의 경우 3번부터 먼저 보게 되면, 있으시면 요약집 보시고 없으시면 그냥 여기 보셔도 돼요. 그럼 3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명인,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가 3번이 됩니다. 이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1번은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3번 점은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 되는 거예요. 이제 채워놓으면 돼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그럼 소유권자 이외자. 이외자. 그럼 전세권자 의무자 3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3번. 지사권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3번. 소유권 말소하더라. 소유권자 1번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면 1번으로 빠지는 것이고, 소유권자 아닌 사람이 등기 의무자는 3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란 권리를 아까 볼 때 소유권을 말소 등기한다거나 또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게 되면 누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규정이니까. 전세권 또는 지상권, 그 다음에 저당권, 임차권 등, 즉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말소 등기한다거나 또는 이전 등기 신청할 당시에는 얘네들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같이 내느냐, 인감을 내느냐 같이 봐야 쉬워요.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필 정보, 인감을 둘 다 내는 게 기본 원칙이고, 소유권 이외자의 경우 등기필 정보를 내게 되면은 인감은 필요하지 않은 게 기본 틀이에요. 여기까지가 공식입니다. 그럼 등기 신청할 때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와 인감을 둘 다 내야 되고,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는 등기필 정보만 내면 되지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자꾸 외치세요. 지금 글에 뚫려요. 여기선. 전세권 말소할 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죠.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지상권 말소할 때 인감 안 내는 거예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인감. 저당권 이전된 게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저당권 이전된 저당권자 의무자죠? 인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된 게는 인감 내는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의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면 몇 번이 되고? 1번. 소유권이 아닌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3번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소유권 있는 집에 대해서 그 집을 저에게 전세 줄 경우는 전세권자 제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집주인 여러분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여러분이 인감을 내는 겁니다. 오케이? 은행과 대출받는 경우도 저당권 등기 해줘야겠네요. 그럼 소유권자 여러분이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등기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라는 얘기고 기본 틀이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 내지 않는 기본 틀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그럼 소유권 유해자에게 뭐만 가져가면 돼요? 등기부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데 문제는 정보를 잃어버릴 수가 있더라. 그럼 멸실한 경우 등기필 정보 대신에 잃어버려서 대리인의 확인 서면 가지고 간다거나 또는 공증을 받은 공증서 부본을 제출하는 경우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정보를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이때 인감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자꾸 떠들어야 돼. 등기필 정보 인감을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간다 이렇게 묶어놓고 들어가시면 답이 빨리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정보 잃어버리면 대신하는 규정이 2개 말고 하나 더 있었는데 직접 출석하는 경우 직접 출석했다는 얘기는 등기필 정보 가져오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인감은 낼까 안 낼까? 이거 안 내는 겁니다.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 정보 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자에게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되 직접 출석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리 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만 끄떡끄떡 하면은 이건 남는 게 없고 떠들어 봐야 돼, 본인이.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정보인감 둘 다 소유권 이외에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오면 되되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리 잡아놔야지 이 답이 떨어져요. 이게 공식이니까. 요걸 잡아놓게 되면 2번 지문은 법조문상 2번이 가등기 말소할 때 얘기인데 이거 똑같아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할 때가 있고 그럼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권자. 그럼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가 있는데 을에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등기권자 권리자가 되겠지만 지금 태어날 때 얘기가 아니라 말소할 때 얘기니까 가등기권자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된 거예요. 이제 등기표 정보를 냅니까? 인감을 냅니까? 의무자 발생한 겁니다. 여기는 어떤 권리의 가등기래요? 소유권 가등기죠? 그럼 소유권 가등기 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정보는 일로 보내려니까 정보 내고 인감 내야죠? 일로 보내니까. 그럼 요 인감은 누구 인감? 소유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 가등기권자 인감이죠? 그래서 과거 기출문제가 다음 중 소유권자가 인감을 내지 않는 경우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말소 등기할 때 요 인감을 내긴 돼요. 인감을 내긴 되는 요 인감은 가등기권자 인감이지 소유권자께 아니니까 답이 된 것이 기출문제예요.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가등기권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가등기권자가 인감을 내는 것이 소유권자 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된 것이 있었고 똑같이 가등기를 말소를 똑같이 들어가는데 요 집에 대해서는 A란 자가 전세권자고 B가 전세권 이전 가등기한 권리자가 있더라. 마찬가지로 말소할 당시에는 가등기권자 B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B가 등기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내느냐 인감을 내느냐 이 문제 또 발생한 것이에요. 여기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죠. 여기로 보내면 돼요. 그럼 등기필 정보 인감은 이게 큰 틀이에요. 반 갈르면 다 떨어지겠네요. 반을 갈라서 이쪽은 어떤 권리란 말이 튀어나오고 소유권이란 말이 나올 때는 정보, 인감 둘 다 이렇게 잡아놓으면 편히 넘어가는 부분이고 이외란 말이 나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가져와라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빨리 떨어져요 답이. 단 직접 오는 경우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잡아놓으셔야지만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경우로 돌아 네 번째의 경우는 토지 하필 등기 신청할 때 하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여기 특례 규정인데 지적법 배울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 다르면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없다고 배웠어요? 소유자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죠. 근데 등기법은 특례 규정이 있어요. 대장이 합병이 됐는데 등기 합병이 안 된 상태에서 약간 갈라서 이쪽은 소유자, 이쪽은 소유자, 땅 주인 달라요 지금.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땅 주인 틀리면 근데 등기법은 합병할 수 있다고 배워요 나중에 가서.
놀라지 마시고 뒤에 나중에 배울 테니까. 자, 이쪽 땅은 누가 소유자고? 고소용. 이쪽 땅은 김혜수. 둘이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넘어가자고. 자, 그럴 경우에 둘이 합병하면 땅 주인 다르잖아요. 그럼 둘이 합병하기로 했나 의사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인간 가져와라요. 그럼 소유권이 이 땅은 공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소유자들 인간 배울 때 그때 한번 나올 때 설명드릴 테니까 요대로만 이해하세요. 지금 하필 등기할 때 소유자들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다섯 번째 경우는 토지를 분필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분필되는 토지상에 용의권자가 존재하게 되면 용의권자의 인감을 내는 경우가 있고요. 여섯 번째 경우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하는 경우에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다 내게 됩니다. 상속인일 경우 무조건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 집에 대해서 갑이 있고 갑의 처가 있고 자식이 2명이 있을 경우에 이 집이 갑이 놔두고 이 집을 놔두고 사망하게 되면 갑이 사망 시에는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처가 좋아요? 자식이 좋아요? 다시. 처가 좋아요? 결혼했어요? 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아요. 자, 아니 남편이 좋았는데 처가 왜 좋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자,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야지. 그럼 사망하게 되면 지분은 1대 1.5로 들어가겠죠. 여기 법의 적용 법정 지분인데 셋이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처가 3.5 다 갖고 자식이 빵빵 갖기로 한 경우, 지금 협의 분할한 경우 상속인이 몇 명인가요? 3명이죠. 3명 인감 다 들어와야 돼요. 상속은 단독 신청할 등기 원칙은 인감 제출하지 않지만 우리 협의 분할할 때만 상속인 전원 인감을 내는 건 예외 규정이므로 단독 상속받은 자이건 상속을 포기한 자이건 인감을 다 내게 되어 있으니까 상속인 전원권 이해하시고요. 7번째 경우는 이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3자 허가나 또는 동의나 승낙을 받는 경우에 허가 동의 승낙을 받았나 확인을 위해서 제3자가 인감을 내게 하는데, 여기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감이 바로 법정 내리가 등기 신청할 때에는 법정 내리 인감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본인 인감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법인의 법정 대리는 법인의 법정 대리는 대표자 인감을 가져와라. 법인 안에 사단재단 법정 대리는 대표자와 관리인 인감 내는 겁니다. 실력 좋아요. 자, 어쨌든 간에 법인은 누가 내야 되고 대표자가, 법인 안에 사단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법정 대리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제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감을 이렇게 묶어버리시면 될 것이고, 근데 마지막 차이점이 이쪽은 다 의무자란 말이 나와요. 여기는 의무자 게 아니에요. 그럼 1번이면 3번 요 세 가지 등기 신청할 때가 있고 네 가지 등기 신청할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공증이에요. 뭐라고요? 공증. 다녀보시면 공증 써보신 거 본 적 있어, 유리에? 그게 공정증서 줄임말이 공증이 됩니다. 그럼 이제 3개 등기 신청할 때 공증받은 경우도 있고 4개 등기도 공증받은 경우도 있는데, 요 3개 등기 신청할 때 공증받은 경우 인감을 면제해 주느냐 아니면 내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3가지는 공증받아도 인감을 내야 됩니다. 면제가 안 돼요. 요 4가지는 공증받으면 인감 면제가 돼요. 잘 들으세요. 소유권자 같은 게 의무자가 되면 인감 내야 돼요. 그럼 소유권자 같은 경우는 인감을 내야 되죠. 등기 신청 서류가 공정증서라면 단서가 달려요. 그럼 이쪽은 그래도 인감을 내야 돼요. 면제가 안 돼요. 요 4가지의 경우는 인감 내야 되죠. 근데 공증받은 경우 인감은 면제가 돼요. 그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등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인감 다 내야겠네요. 근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라면 단서가 달려요. 이러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로 빠져가는 것이 인감의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세분화를 줄 알게 되면 인감은 더 이상 나올 말이 없어요. 여기 다니까 이렇게 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53번 보게 되면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이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권의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권 인감 내야 돼요. 맞고. 두 번째 경우 상속재산 효유분할서가 공정증서의 경우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맞았네요. 요 협의분할 등기할 때 공정증서라면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다. 맞았고. 세 번째 경우는 인감증명서상의 등기 의무자 주소가 현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주소
이름 내역에 의하여 동일 이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 정보를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인이라고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고 주소가 다르죠? 다른 경우도 등기 실행해 줍니다. 인감을 내게 한 이유는 주소 확인할 목적이 아니라 도장 확인할 목적이다 보니까 도장 맞으면 등기해 주는 거지 주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시 그건 누가 의무자인가요?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자가 의무자죠? 그럼 인감 내요 안 내요?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자 이외의자 인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고 근저당 이전 등기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시 근저당 이전 등기 누가 등기 의무자? 근저당권자 소유권 이외의자네요. 인감 내요 안 내요? 안 내겠네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 인감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5번이 띵 틀린 말이에요. 인감은 소유권하고 친한 거예요. 소유권이 아니면 인감 제출하지 않는 겁니다. 원칙이. 그 다음에 54번 다음은 등기 신청 시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인감 냅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가등기 권장 의무자인데 소유권의 가등기 내라 그랬으니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원고가 등기 신청 포기 시 예를 들어 가처분권자가 집 달라고 소송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등기 안 하겠다고 법원에가 등기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결문하고 포기서하고 인감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 여부 확인하려고 인감을 내게 하는 것이 이게 대법원 이규상 표현인데 맞는 말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 등기 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네. 소유권 이외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표 정보 내면 되죠. 오케이? 근데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 뭘 가져와라? 인감 내면 된대요. 근데 출석하는 경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보를 잃어버렸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인감 내야죠. 오케이? 다시 표정이 흉내 한번 내볼까? 너는 모르는 말이야. 알아요? 응. 자, 소유권이 아닌 사람은 정보만 내면 되죠? 인감 필요 없잖아요. 그 정보 잃어버리면 인감을 대신 내는데 다 직접 오는 경우는 인감 필요 없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외에 직접 잃어버려서 직접 온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인감을 내야 되니까 맞는 말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꼼꼼히 뜯어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5번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의 경우 요건 공증받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5번 인감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 공증받았단 말 나왔으니까 인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5번 다음은 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인감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여기네 법정 대리 누구 인감? 법정 대리 인감을 가져가고 본인 건 필요하지 않다 해서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에 인감 리더가 있는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맞고요. 세 번째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 4번 외국인의 경우 외국민의 경우 제자가 빠졌네. 제외국민의 경우 제자가 빠졌어요. 제외국민의 경우 한국의 최후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인감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에 살고 있는 제외국민은 국내 주소가 없다 보니까 인감 뗄 때 어디가 뜰 것이냐 문제인데 인감 떼는 방법은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에서 인감 발급하고 떼면 됩니다. 맞고요. 5번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라도 본국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공고가 떼어도 상관이 없고 출입국 신고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 제도가 있는 나라는 본국의 인감증명서나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법상 인감증명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지 신고한 경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5번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다음에 56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의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지금 어떤 권리의 가등기래요? 소유권의 가등기죠. 인감 내요 안 내요? 내죠.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면서 등기 의무자의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맞았나요? 소유권자가 아까 은행과 대출받을 당시에 소유권자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인감을 내라라고서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까먹었어요. 이런 된장 맞을. 자, 3번 내요 안 내요? 내죠? 4번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재단 분할 협의서가 공정증서행위. 또 나왔네 이 말은. 공정증서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상속등기 신청할 때 협의분할은 공증받으면 인감 제출할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나왔네 이 말이. 그 다음에 5번 지상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 등기 필증을 멸실하여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상권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았네요. 네?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니까. 오마이 가드. 자, 그 다음에 57번. 괜찮아요. 이맘때가 되면 막 헛것도 모이고 막 그럴 때가 됐어요. 자, 이제 공부하다 보게 되면 초능력을 발산시키죠.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닌가? 맞죠? 네, 처음에 주무실 때는 척파덕 주무시다가 2달 지나면 이러고 주무시다가 미안하니까 이제 5, 6월달 되면 눈 뜨고 자요. 초점이 없어. 그 다음 이제 7, 8월 시험 임박하면 눈 뜨고 자면서 대답까지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막 대답이 나가. 근데 시험 임박한 달 딱 들어가게 되면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은 집에 가 있어요, 다. 그래서 신체 유탈까지 발생하는데 어쨌든 그게 초능력자의 이제 발달 단계더라고. 자, 이제 우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눈 뜨고 자면서 대답하는 단계입니다. 영혼에 빠져나갈 단계가 안 됐어요, 아직은. 자, 어쨌든 간에 57번. 다음은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겹치다 보니까 대충 감 잡지 않겠어요, 인감은? 네, 1번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제출해야 되네요. 가등기는 소유권의 가등기만. 세 번째, 등기 의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맞고. 5번이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맞고. 관공서 무조건 면제입니다. 진정성이 보장이 돼 있어서 5번도 잘못된 말이네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출해야 할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이 아니라 3월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 두 개를 체크하시든지 어떻게 고쳐놓으시면 될 겁니다. 인감은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58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인감 내야 하고,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인감 내야 하고,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로서, 아이고 답 나와버렸네.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라는 얘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네요. 그럼 인감 내요 안 내요? 안 내니까 근저당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인감 제출할 필요 없는 겁니다. 3번이 답이고,
4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가져와라. 맞고요. 5번이 등기 신청 정보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자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 가져와라. 맞습니다. 민법 공부하다가 동의받고 승낙받아와라. 인감 다 내는 거예요. 임차권 양도와 전대시의 경우 누구 동의받아야 돼요? 임대인 동의받아야 되죠? 또 임대인 인감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또 동의받는 게 또 어떤 게 있어요? 기존 토지상의 요인권자가 있는데 그 토지에 구분이사건 등기할 때도 동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요인권자 동의를 받아서 인감 첨부하는 겁니다. 동의란 말 나오면 다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인감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59번. 이제 끝났다. 인감증명. 자, 등기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1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 발급일지에 기재가 누락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인감증명은 날짜가 몇 개월인가요? 아까 3개월이죠. 3개월이 경과한 게 들어와도 빠진 거로 봐요. 서류가 인감이. 그 다음에 인감 날짜 발급일지 누락된 것도 빠진 거로 보고, 그 다음에 위조한 인감에 들어 빠진 걸로 봐요. 다 각합니다. 그럼 다 각하당하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맞고요. 2번 일본에 거주하는 재외 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본국 관공서 일본국 발행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일본국이 발행한 인감증명은 일본 사람인 거지. 우리 재외 국민 아까 인감 어디 갔다 오실 것? 본적지나 최후 주소지이지 일본의 인감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신토부리가 적용이 돼요. 신토부리. 우리 인감은 우리 인감 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고 5번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그 용도가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고 하여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등기 실행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용도 매도용만 아니면 용도 틀리다고 등기 각하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이 외국인이 입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은 반드시 본국인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번 등기 원인에 요구되는 제3자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국가,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취득하는 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고 일반 개인일 경우는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원인이 법률 행위일 경우는 다 냅니다. 법률 규정은 낼까 안 낼까? 법률 규정은 안 내요. 이게 큰 틀이에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언제만 가져오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 행위가 원인이면 가져오는 거예요. 법률 규정은 안 냅니다. 하지만 법률 규정이 하나 내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법원에 내야 돼요. 안 내면은 경매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하시고 그럼 매매나 교환, 증여, 특정 요종 다 내야 돼요. 원인이 법률 행위일 경우는. 1번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했죠. 매수했다는 원인이 매매인가요? 그러면 제출을 해라. 맞고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유상 또는 무상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허가받는 것은 유상 계약만 대상이고 무상 계약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고 그럼 가등기할 때 허가증 첨부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증. 가등기하는 경우에 받아야 말아요? 받아야 되죠? 왜? 유상계약에 한한다.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한다. 이해약까지 포함을 통해서 가등기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 외워버리세요. 가등기할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처분 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고요. 학교부동산 처분 시에는 교육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무등록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 5번이 등기원인 정서가 집행력에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틀린 말입니다. 제출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원인 정서가 집행력에는 판결인 때에는 제3자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요. 면제가 안 돼요. 답이 두 개예요. 2번하고 5번. 가장 쉬운 예로 판결일 경우 토지거래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될까? 판결일 경우 토지거래가 지금 첨부할 거야 안 할까? 괜찮아 우리끼리인데 뭐 하나 둘 셋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판결 허가를 안 받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판결로 회피해버려요. 그래서 등기특별조치법에서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3자 허가는 받으라는 것이 규정이에요. 우리 요약집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는데 예를 들어보자고. 자, 노원구가 허가구역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제 땅이 우리 강의실 토지거든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과 거래하려고 그러면은 둘이 공동으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원구청 내 허가 신청 들어갔더니 허가 신청 들어가게 되면 허가나 불허가 며칠 내 결정해요? 예, 15일에 결정하게 돼 있어요. 허가나 불허가는. 근데 문제는 15일 되기 전에 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토지를 거래하지 말고 서울시가 제 땅을 필요로 하니까 서울시 먼저 팔으래요. 이게 바로 뭐예요? 먼저 팔아라. 선매 요청 들어왔습니다. 그럼 선매는 구속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선매 불응한 경우, 거부한 경우에 노원구청장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그리고 깜찍한 게 선매 불응에 괘씸죄 원래 허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 허가 안 나왔다니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판결을 허가를 안 받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짜고 매매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정을 해서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등기 넘겨달라고. 그럼 재판받으러 가서 판사 앞에 가니까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땅을 팔은 사실이 있네요. 네. 대금 받은 거 있네요. 네. 등기 안 넘기고 있네요. 네.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받으면 아싸가 우리 판결 받은 허가 안 발효되면 다 돌아가 버리 누가 판결 허가 발효하는 이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자, 지금 판결은 허가 안 받게 만약에 가정하다 그러면은 우리 둘이 짜고 이행 판결 받아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등기 넘기라고 판결 나온 경우 판결 받은 허가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누가 허가 받으러 갔냐 이거예요. 다 판결로 가름해버리지. 돌아가는 걸 잡아내려고 판결을 깨고 제3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판결을 경우 이제 힌트를 드렸으니까 판결을 경우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낼까 안 낼까? 내는 겁니다. 면제가 안 돼요. 그래서 판결을 경우 허가는 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가 잘못된 것이에요. 2번하고 5번. 그 다음에 저게 빠져 있구나. 여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말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맞다고 한 것 같네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판결은 원칙은 등기부 안 내겠는데 뭐 할 때만 내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기 없어서 그러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없어서 그렇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판결 받은 경우 제3자 허가 받을 필요는 없는 게 원칙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큼 무조건 받아야 돼요. 다시 판결은 원칙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허가도 받고 농지 취득자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전 등기란 말이 빠져서 받게 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알고는 가자고요. 그냥 원칙은 판결은 안 받는 게 원칙인데 무슨 등기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공법성 허가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고 가시길 바래요. 이전 등기란 말이 없어서 5번 맞는 말로 체크된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61번 다음 중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두 번째 농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는 할까요? 저당권 등기했다고 취득하는 건 아니죠. 첨부할 필요 없고. 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는 내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농지 전용 협의란 말이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협의란 말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관공서라는 의미를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협의한 경우 제출하지 않고 어떤 말이 나올 때만 허가나 신고란 말이 나오는 경우 제출하는 겁니다.
4위 3번이고요.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보존을 위한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가등기에다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니니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금방 떠들게 가등기 할 때 뭐만 가져와라?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가등기 할 때는. 네,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넘어가서 62번의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소에 장에 부여한다. 맞고요. 옛날 말로 바꾸게 되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 되는데 그거를 살짝 말을 바꿔서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소의 장으로 말을 바꾼 것 뿐입니다. 맞고 두 번째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여한다. 이게 틀린 말인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누가 부여한다고요? 시군, 구청장이지 시도지사 아니니까 틀린 말이 되고 세 번째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에 부여한다. 맞고요. 네 번째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 국민에 대한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맞고 5번은 잘못됐습니다. 5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 정부에 대한 등록번호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2번, 5번 두 개 체크하세요. 법인 안에 사단재단 누가 부여하시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므로 5번도 잘못된 말입니다. 답은 2번, 5번 두 개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3번은 보지 마세요. 그냥 생략할게요. 62번으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64번의 경우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번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동시에 들어오되 신청서 몇 장 내야 될까? 신청서는 한 장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뭐만 신청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 직권으로 바꿔주니까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그래서 과거에 배울 당시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요 집을 갑이 취득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얼마나 잘 먹었길래 지금 와도 트름을 해. 자, 상계동 등기부상 상계동 등기돼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 집을 전세를 줍니다. 을에게 전세를 주게 되면 집주인, 집효주 이사 가야겠네요.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사 가고 다시 하계동 이사 간 경우 주소가 쭉 바뀌어 있는데 세준집 등기부 주소 바꿔요?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상은 집주인이 어디로 돼 있고 상계동, 주민등록은 하계동 나온 거 서로 이렇게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세준 상태에서 병이라는 자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게 되면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제 등기는 주소가 지금 매도인 주소가 다르죠? 등기 안 넘어가요. 주소부터 먼저 맞춰야 돼요. 이거는 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요거만 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는 하계동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바꿔줍니다. 직권으로 바꿔주는 거죠.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직권 바꿔줄 경우에 중간에 거쳐온 중계동은 생략하고 들어와라, 바로 거쳐 들어와라. 생략하지 바로 거쳐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의 경우는 이전 등기하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같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뭐만 신청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신청하는 것이지 같이 신청할 필요가 없으므로 2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세 번째가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나머지 구분 건물에 표시하는 등기도 동시에 들어옵니다. 나머지 구분 건물에 어떤 등기래요? 표시의 등기래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보존 등기래요? 표시의 등기예요. 표지보다 똑같으니까 같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이 환매 특약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 등기도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건 신청서가 몇 장? 2장을 내겠죠. 그래서 예전에 배울 때 신탁 등기 신청은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 등기는 2장씩 내라 그래서
환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뭐라고요? 왜 환장을 해요? 화면 2장씩 내려니까 환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신탁은 몇 장 내면 되고 한 장, 화면은 2장씩이나 내려서 뭐 한다? 환장을 해야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5번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모조 등기와 다른 건물 표시하나 등기 또는 표시 변경 등기도 동시인데, 요거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뭐라고요?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을 인정해서 여기 나오게 된 계획인데, 이거는 사례가 듣고 잊어버리세요. 그냥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니까. 흥부예요. 흥부. 사례가 뭐라고요? 흥부 사례인데, 무슨 사례? 흥부 사례. 자, 갑이 1층짜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지붕이 슬라브 지붕입니다. 슬라브 30평짜리 집 단독주택이 있는데 옥상이 뭐래요? 아니, 말 다 했다. 이거 슬라브 지붕 옛날 옥상에 있는 집 아세요? 왜 양옥집이라 그래야지 이렇게 옥상이 있는 집 있잖아요. 그 집을 슬라브 지붕을 짓고 살고 있는데, 슬라브 지붕 지은 이유는 왜 졌을까? 집 지을 때 하는 말이 있으나 돈 벌어 2층원 질 거야.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집 지을 때 2층 아니면 죽어도 안 올라가요. 근데 슬라브 지붕 장점이 있죠. 한층 올릴 수는 있어도 나쁜 점은 여름에 뒤지게 더워요. 그거 아세요? 무슨 푹 찌는데 슬라브 지붕 열 다 받으니까. 근데 이런 갑의 동생이 을이 있습니다. 동생이 을은 자기 마누라랑 저 결혼할 때 전 봤더니만은 점쟁이 하는 말이 넌 전생이 흥부래요. 뭐라고요? 전생이 흥부랍니다. 흥부는 마누라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마누라가 많아. 자식이 많지. 자, 뭐가 많아요? 자식이 많으니까 점쟁이 하는 말이 당신은 팔째 자식이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애 조금만 낳으라고 그랬더니만 3번을 낳긴 낳았어요. 날 때만 세상 돈이 났습니다. 이거는 뭐 대한농립 만세죠? 아, 대한민국 만세죠. 그래 3번씩 나는 바람에 이 집에 식구가 총 몇 식구예요? 11명이죠? 11명이 살라 그러면은 최소한 방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 3개는 있어야죠. 부부간방 쓰고 줄 서 남자방, 여자방. 거실은 필히 있어야 돼요. 욕실은 2개가 있어야 돼요. 인원이 많으니까. 그럼 이 정도 인원이 사서 방 3개, 욕실 2개, 거실까지 있으려면 아파트 평수로 약 한 33평 아파트에 있어야 되는데, 가백에는 딱 돈이 있는 게 1억 원밖에 없어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1억 원 가지고서 서울시내 전세 못 얻죠. 그러니까 생활비 때문에 이런 사정을 형한테 얘기했더니만 형이 하는 말, 야 동생아 집 얻지 말고 네가 1억 가지고 2층은 절아요. 여기다가. 그럼 네가 지고 살래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을이 새로 지은 건가요? 민법 공부할 때 부합시킨 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고 구조상, 독립상 독립성 있는 경우는 구분 건물로 된다. 그럼 요건 읊게 됐나요? 그럼 신축했죠? 그럼 갑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건물 이축 바뀐 거네요. 그럼 신축을 통해서 을은 보존 능기할 권리가 있고 갑은 1층 건물 이축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는 갑은 변경 능기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가지 능기에 관련성이 있다 없다? 관련성이. 2층 되면서 읊게 태어난 건 관련성이 있잖아요. 2개 등이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면서 보존 능기하는 을이 변경 능기를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변경 능기하는 을이 보존 능기 요 대위 신청 가능합니다. 서로 타방을 대위 요거를 유일하게 나오는 타방 대위라고 불러요. 등기법 규정에서. 그래서 타방을 대위할 수 있기 때문에 타방 대위 인정하게 된 이유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하든 같이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타방을 대위할 수 있어서 타방 대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건물을 2층 된 거하고 을이 취득하는 건 같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등기하든 간에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서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요거를 다른 말로 타방 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2번의 답이 되겠죠. 2번. 이런 말 처음 들어봤죠? 예, 같이 들어갈 등기입니다. 뭐만 이해하시면 건물 신축이란 말 딱 나오게 되면 아싸가 오리 흥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넘어가서 65번의 경우는 또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지요.